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72회 방송 3부 시작하겠습니다. 문혜근 여시호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평론가 홍대선입니다. 혼자 되게 좋아하신다. 왜 저래? 축구는 재밌어서. 문화다 아직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서. 왜냐하면 그 축구는 문화다가 나왔을 때는 지금 이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 나오고 나서 몇 년이 더 지나고 나니까 네. 그동안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프랑스 사회의 어떤 그림들이 더 잘 그려지는 거야. 더 재밌어. 그리고 이게 사실은 좀 프랑스 사회의 어떤 불행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그렇죠. 예, 그 지구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좀 더 얘기할 때 편하잖아요. 뭐 깨소금 맛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좀 더 객관화가 쉽게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문제는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얘기도 남의 나라 얘기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설해마을 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까대기 좋다. 그렇네요. 뭐 이런 얘기인가요? 설의 마을? 설의 프랑세. 네. 자, 독일 월드컵. 프랑스는 98년의 위용을 되찾는데 성공했어요. 역시 지단이었다. 그렇네요. 물론 세대 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결과입니다. 예, 세대 교체는 이제 내다 버린 거예요. 솔직히 언제적 지단이에요. 2006년까지 그러니까. 오면. 근데 조별 예선부터 헤매긴 했어요. 사실은 전적이 1승 2무입니다. 이 중에 또 1무가 한국전. 네. 이때 티에리 앙리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박지성이 또 골을 넣었어요. 한국의 에이스인. 그래서 비겼단 말이야. 1대1로. 이때 또 한국전에서 유난히 고생했어요. 프랑스가 한국하고 상성이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앙리가 식김굿을 하려고 무한도전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장난치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는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이제 우승으로 가는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굉장히 우리가 항상 성원을 읽고 있습니다. 남얘기몰 namyegi.com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단지 저희가 광고를 받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이, 본론 들어가죠. 그래서요. 어떻게 됐나요, 프랑스는? 그래서요. 네. 자, 16강전이 스페인전이었어요. 이게 대회 최고의 빅매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랑스 몸이 풀렸어요. 이 노장들. 삐걱거리던 관절이 말이죠. 3대1로 역전승을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통쾌한 역전승이었어요. 축구가 제일 재밌는 스코어가 2대1 뭐 역전승 아닌가요? 아니요. 그 펠레스코어라고 3대2. 3대2예요? 그 펠레스코어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 서사의 주인공 팀이 한 골을 넣어요. 그래서 기분 좋고 있다가 동점을 허용해요. 1대1이 된 후에 그리고 역전을 허용하는 거예요. 2대1이 된 후에 다시 2대2가 됐다가 3대2로 재역전에서 끝나는 게 최고 아니겠는가라고 펠레가 말을 한 거예요. 어디서. 근데 사람들이 펠레 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맞는 말이거든. 근데 또 축구가 골이 그렇게 막 터지지 않는데 한 경기에서 5골 정도 터지면 보는 맛이 있긴 할 것 같아. 있는데 더 터지면 오히려 흥이 죽어요. 축구라고 하는 것은 그 골의 우연성과 파괴성. 한 팀에서 7골씩 넣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축구인데. 굉장히 그 긴장을 유지하는 그 한 점 차를 유지하면서 아니야. 이게 이제 3대2다. 나처럼 게임 이렇게 치트키스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10대 0 나오면 좋아해. 저도 그런 게 좋긴 해요. 내가 10이어야 돼, 근데. 야, 신난다. 근데 그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개최국인 브라질이 독일에 7대1로 졌죠. 그때 사실은 파괴적인 그 폭력의 쾌감도 있었어. 그러니까 나 그때 진짜 신났어. 브라질이 파괴되네. 야, 신난다. 이거 근데 큰일 만약에 그게 약팀이었잖아, 상대가. 상대가 약팀이었으면 서글펐을 텐데. 그니까요. 근데 이게 워낙 그 남미의 황제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뭔가 이렇게 그 번쩍번쩍한 게 무너지는 느낌이 근데 있어요. 홈 경기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거 진짜 보면서 야 신난다 이거 오늘 누가 죽는다 이제 오늘. 홈 경기에서 그 두 팀이 아주 강팀 두 팀이 맞부딪히는데 아예 그렇게 폭삭 망해버리니 그러니까 신나더라고. 역시 파괴야. 저분은 파괴야 아주. 바로 그 브라질. 네. 브라질과 8강전을 프랑스는 치르게 되는데요. 이 경기를 일컬어서 지단 인생 최고의 경기다. 이거 지금 유튜브나 이런데 혹은 그 축구 사이트 네. 이런 데 네. 보면 프랑스 대 브라질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지단 대 브라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지단 혼자서 브라질을 뭐 완전히 농락했고요. 11대 1이었다. 11대 1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지단이 다 했다. 보통 나머지는 쓰레기다. 보통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선수가 있고 음. 그 선수의 힘에 의해서 상대팀을 이긴다고 했을 때는 그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그 선수 이름 대 국가라고 하는 그 축구 문화가 있습니다. 뭐 이건 관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의 방식으로 브라질을 농락했어요. 자, 뛰어난 개인이 발기술에 의해서 상대팀 전체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다시피 하는 거 있죠. 그 현란한 발놀림. 근데 사실 그게 브라질의 전통적 방식이란 말이죠. 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브라질 선수들한테 지단이 리스펙 받았어요. 이거는 삼바다. 지단 어디서 또 배우고 오셨길래? 저는 프랑스에서 배웠는데요. 브라질 국민들도 지단을 지지했습니다. 이때. 그런 경기를 펼쳐준다면. 그럼 뭐 볼만 났다. 저도 아니, 그래도. 저 친구가 더 브라질스럽네. 음. 그렇지, 축구는 이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즐겼단 말이야. 저도 볼만했다. 브라질 국민들도.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브라질 선수들은 개욕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브라질 축구의 특질에 대해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후일 따로 풀어드리겠고요. 브라질 축구의 역사 굉장히 장렬합니다. 브라질 축구의 역사는 포르투갈의 앙골라 노예 무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길고 재밌는 이야기를 따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골은 티에리 앙리가 넣었어요. 그러나 앙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환경은 지단이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과 4강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단이 직접 해결합니다. 그래서 또 1대 0으로 이겨요. 페널티킥이긴 하지만 이제 결승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상대가 이탈리아였단 말이에요. 네. 아니 독일 월드컵이잖아. 독일 어디 그러니까요. 갔어? 독일도 잘하잖아요. 자, 축구는 22명이 플레이해 결국 독일이 이기는 스포츠거든요. 네. 축구는 22명이 플레이해서 결국 독일이 이기지만 독일은 이탈리아만 만나면 뒤통수를 맞는 스포츠입니다. 이게 또 물고 물리는 게 또 있군요. 있어요. 이상하게 독일이 이탈리아만 만나면 헤매요. 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탈리아 선수들의 플레이, 도발 이런 거에 말려요. 뭐 이상하게 그러니까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 보면 이 견고한 축구 기계들이 더티 플레이에 막 이렇게 희롱당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탈리아라고 하면 더티 플레이의 그 황제와도 같은 그런 거예요. 위상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얼마나 더럽게 하면. 이탈리아처럼 하면 우리 2002년 때 16강전에서 네. 말이죠. 김태형 선수 안면 함몰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예. 맞아요. 점프를 같이 하잖아요. 점프를 하면서 동시에 팔꿈치를 몸동작에 따라서 팔꿈치를 올렸다 내림으로써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서 시합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바로 이 시그니처 무브먼트. 이거는 이탈리아 선수들이 세리에 A에서 라커룸에서 선배들한테 신입 시절에 맞아가면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이탈리아의 라커룸 문화는 바깥에 절대 비밀이에요. 절대 비밀인데 그 라커룸에서 군기 잡을 때 어떤 식으로 군기를 잡냐 들리는 얘기로는 라커룸에 의자를 하나 가운데 놓습니다. 거기에 신입 선수를 앉혀요. 그리고 선배들이 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강슛을 날려서 맞춰요? 맞춥니다. 얼굴이 보고 코피가 막 터지든 이빨이 부러지든 그때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돌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깡을 키우는 거예요. 날라오는 공에 대한 집중력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깡을 키우고 생명을 넣고 깡은 생겼는데 목숨이 사라졌어.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골 경합을 할 때 그 싸나운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 군대 내무반 문화는 이탈리아 라커룸에 비하면 일반 커피다. TOP가 이탈리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하러 갔는데 애를 깡패로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탈리아 마피아와 이탈리아 축구팀들은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 부폰 골키퍼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이탈리아의 네. 골을 맡았던. 자, 이탈리아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 사람이 마피아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의 행색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목에 머플러를 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도한 스타일이죠. 예, 김도한 스타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형님들 중절모의 그 네. 머플러를 두른 그 스타일이 이탈리아 마피아 길게 패션에서 떨어뜨리는 그 머플러. 머플러를 묶지 않고 길게 떨어뜨리죠. 그거 예전에 주인발 오빠가 많이 하셨던. 영본색에서도 그죠. 많이 그게 다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 갱들이 이탈리아 개들이
그 이탈리아계 마피아가 미국의 그걸 차지하면서 중국 홍콩 쪽으로. 그게 이제 세계의 그 남자 주먹 문화에 남자들 알탕 문화에 보급이 된 건데 원조는 이탈리아입니다. 그 패션에 묵지 않고 늘어뜨리는 거는 감히 마피아가 아닌 사람이 하잖아요. 큰일 저를 나요. 총으로 쏴주세요. 저는 감히 학상을 벌였습니다. 마피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또 머플러의 길이가 또 계급을 어느 정도 보여주거든요. 길수록 높고 그런 건가? 예, 부포는 말이죠. 마피아들과 함께 질질 찍힌 끌리는 거 사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니야? 아주 긴 머플러를 웬만한 마피아 중간 간부들 있죠. 보스들보다 더 긴 머플러를 하고 다닌다. 부폰이. 그래서 부폰을 마피아라고 해요, 보통. 왠지 신부님들 드레스 잡아주는 것처럼 누가 어. 잡아주는 사람 옆에 있을 것 같고. 그치. 그런데 이모님이 그 부폰이 그래서 그 카리스마나 그 부폰 가만히 보면 스포츠 선수 느낌 안 나요. 깡패예요. 큰형님 느낌이 나는데 부폰 민머리 아닙니까? 아니요. 그 민 되다가 말았습니다. 아 그런가? 예. 이 부폰 골키퍼를 그러면은 선수들이 총 맞을까봐 무서워하냐. 그 승부 조작하고 어쩌고 할 때 부폰 골키퍼의 기획에 다른 선수들이 착취당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증거는 없습니다. 부폰은 협상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만 하고 더 이상 축구계를 건드리지 마라. 이 사람 축구 선수들 편인 거야. 하지만 내줄 건 내줘야지. 뭐 승부 조작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경기 정도 해줄게. 나머지는 우리 선수들 건드리지 마라. 이탈리아 선수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치가인 거죠. 마피아들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의 티에리 앙리도 보스급이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확실히 남자들의 스포츠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축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축구가 미국 북미 대륙에서는 네. 여자 축구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과외 활동이나 이런 거에선 여성 축구가 근데 그게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여자 축구 월드컵이었나 여자 축구 세계 대회였나 그때 94년인가에 미국이 아마 우승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미국의 그 스트라이커가 환희의 승리의 세레모니와 함께 상의를 벗으면서 그 나이키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었던 그게 그래서 그게 나이키 스포츠 브라가 불티나게 팔리고 그게 어떤 그 걸크러쉬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미국 아니야, 근데 나도 크러쉬 당했어. 근데 보통 미국 학원물 보면 그래서 여자들이 오히려 부활동으로 네. 축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게 축구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클럽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여자 선수 네. 이름이 아마 미아햄. 미아햄 선수. 나이키는 갑자기 돈 번 나이키는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그녀를 모델로 써야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대박난 게 브랜드가 몇 개 있죠. 예를 들어 그런 옛날 식으로. 에일리언에서 케빈 클라인 팬티를 입고 있었던 시건이 이버가 속옷만 입고 에일리언에게 쫓기는데 그 팬티가 너무 예쁘고 라인이 좋아서 너무 섹시했어. 저 흰 팬티 뭐냐. 누구 거냐 어디 거냐. 케빈 클라인 빤스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독일엔 자국 월드컵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우승해야 되는데 이탈리아만 만나면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현지에서 물 먹었잖아. 네. 독일의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이거 국칠이라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괜찮아. 그것도 남의 홈 가서 이제 브라질한테 또 해줬잖아요. 아니, 돌고 도는군요. 그치. 종로에서 뺨 맞고 브라질이 한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도 이탈리아한테 이기면 또 뭐. 근데 이탈리아는 축구 대표팀 자체가 극우적인 성향을 띈다 그랬죠. 네. 스토리는 완성됐죠. 이제 우승하면 돼요. 이제 사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연합에서 찰떡궁합이야. 옆 나라인 만큼 독일은 프랑스의 홈이나 마찬가지인데 독일이랑 싸우면 흥이 조금 떨어지죠. 그렇죠. 야, 이탈리아는 우리끼리 그래도 완벽한 그럴 순 상대잖아요. 없지. 거꾸로 트리게 마지막 무대에서. 내가 옆집 우리 아는 애랑 또 싸우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지단의 영웅 서사시가 영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사적으로 이미 완결이 돼 있어요. 이제 이기면 돼. 쟤네 파시스트의 잔여물이야. 우리는 똘레랑 쓰고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구는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죠. 뭐든지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 프랑스 국민들이 좀 순진했던 게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다른 나라 유럽 국민들에 비해서는 축구를 그렇게 많이 안 보다가 대표팀만 등장하면 그렇게 열광을 하다 보니 축구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미 이겼어. 정의가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 언제 우리가 사이가 나빴냐 이런 것처럼 백인 게 정말 흑백 아랍이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광장에 해당하는 샹젤리제 거리에 또 다 모인 거야. 그 예전처럼. 예전처럼 프랑스 국기를 다 가지고 길거리에 나왔어. 왜냐하면 이기는 편은 우리 편이잖아요. 스포츠는 그런 겁니다. 자, 8강전 브라질전은 지단 대 브라질이라고 했죠. 네. 네. 결승전은 프랑스 대 이탈리아가 아닙니다. 지단 대 마테라치입니다. 마테라치. 마테라치.
그리고 지단 대 마테라치의 승부 누가 이겼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마테라치가 이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번외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마테라치 어떤 선수인가? 1975년생입니다. 자, 전 세계 축구 역사상 100년이 넘었어요. 축구란 스포츠가. 두 명의 악명 높은 더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루디 펠러. 이분 감독님이 아니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2002년 당시에 감독님이었죠. 차범근한테 한 소리 듣고. 차범근한테 한 소리 듣고 대거리 한번 했다가 네. 독일 현지에서도 엄청 욕먹었죠. 욕먹고 사과하고. 차붐에게.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이탈리아의 마르코 마테라치예요. 네. 루디 펠러는 요한 크루이프를 잡아먹었어요. 1974년에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마테라치는 지단을 잡아삼킵니다. 2006년에 자신보다 우월한 선수를 붙들고 동기어진하는 선수였던 거예요. 둘 다. 동기어진이 물귀신 작전 쓰는 거죠. 네. 길 작전이죠. 자, 나의 존재도 지우겠다. 하지만 너도 끌고 들어갈 거야. 누가 손해냐? 상대편이 손해인 거예요. 루디 펠러로 말할 것 같으면 상대 에이스한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상대가 열받아서 주먹을 휘두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어요. 그러면 자랑스러웠어요. 이 사람 맨유 훌리건 아니 이 사람 성격이 혹시 약간 그쪽이신가요? 성향이 아니.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 역할을 다했다. 그러니까 임무를 다했다. 자기의 성향을 스포츠에 녹인 거지. 자, 바로 찰떡궁합이네 아주. 성격이 다혈질이거나 더러운 걸로만 따져서는 위대한 더티 플레이어가 될 수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전략적인 더티 플레이어 뭐냐? 더티가 자기의 존재 이유일 때, 존재 증명일 때 위대한 더티 플레이어가 될 수 있어요. 자기 기분보다 팀에 도움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끈기 있고 헌신적인 더티 플레이로 상대 에이스를 지워버리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더티 플레이어의 조건이에요. 자, 마테라치는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축구선수 출신이야. 유명한 축구선수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 영웅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스타 출신인데 축구선수를 꿈꿨는데 아버지가 약간 좀 가정에 소홀하고 폭력적인 성향이었어요. 근데 뭐 자식이 축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발로 뻥뻥 차가면서 이제 축구도 가르쳐주고 막 이랬어요. 곱게 가르쳤겠어요. 후드려 패면서 가르쳤는데 자식 놈이 키가 너무 큰 거야. 너무 쭉쭉 전봇대처럼 자라는데 마테라치 키가 193cm입니다. 그런데 자, 마테라치의 아버지 정도 되면 옛날 올드스쿨이죠. 네. 이상하게 축구는 옛날 축구 선수들 축구인들은 축구는 키가 크면 허당이다. 전봇대처럼 꺽다리들은 못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요즘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인식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요? 요즘은 체형과 상관없다까지 왔어요. 어느 게 더 유리한 키라는 건 없어요. 축구에 있어서. 옛날에는 축구는 키 크면 망친다. 그래서 축구를 애가 잘하잖아요. 그럼 키 안 크게 하려고 밥안 먹고 막 그랬어요. 옛날엔 유럽도 좀 이렇게 무식하게 선수 양성을 했는데 키가 쭉쭉 크니까 아버지는 마르코가 싫은 거예요. 내가 물려준 축구 재능이 잘못된 틀에 갇혔다. 네 놈은 틀려먹었다. 거기 어디 이 사람도 인종차별주의자야. 니는 깜둥이들이랑 농구나 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테라치가 컸어요. 그 와중에 또 10대의 어머니는 요절을 했네. 가정사가 불행하죠. 이런 폭력적인 아버지, 그 축구 가르쳐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이 상태에서 마테라치는 이제 동네 일진으로 자라납니다. 아버지가 때리고 애는 체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결국 하는 게 동네 일진이라는 게 좀 안 돼서 안 됐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편견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게 불타오르는 반항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또 한편으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테라치는 재능이 엄청난 선수니까 이탈리아라고 하는 강팀의 대표팀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탓에 마테라치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 마테라치는 자기가 아직도 자기는 재능을 타고나지 않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언어 학대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크다 보니까 나는 몸집만 크고 내 몸 안엔 재능이 없다. 이 컴플렉스를 지고 자라는데 보통 컴플렉스가 있으면 실패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 컴플렉스 때문에 위대한 더티 플레이어가 되거든요. 자,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한테 이대로 질 수는 없어. 증명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로 성공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재능으로 빛나진 못해도 재능으로 빛나는 상대 선수를 늪에 빠뜨림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겠다. 그렇죠. 이게 이 사람의 축구 선수로서의 정신적 본질이에요. 어딘가 굉장히 왜곡돼 있는데. 많이 왜곡돼 있는데. 뭐라 말을 못해. 안타깝다 그래서 진짜. 마테라치는 악마적인 수비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반칙하기, 반칙 당하기, 트래시 토크하기. 전설의 레전드죠. 이 신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 신화적인 능력 때문에 골 넣는 수비수가 돼요. 왜냐하면 자, 상대팀 최고 공격수를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지워버리지 시합에. 네. 그러면은
이 상대팀 공격수는 마테라치한테 시합 내내 괴롭힘을 당하다 보면 어떤 게 몸에 누적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마테라치하고 점점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죠. 네. 그럼 떨어져 있기만 하면 한숨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테라치가 공격하고 있는데. 그럼 비죠. 데인마크가 이때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그러게요. 이럴 수 있는가. 전술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마테라치한테서 벗어날 생각만 하게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가까이 오기 싫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농약 같은 놈 마테라치. 같으라고. 그러면은 마테라치는 마크에서 벗어나면 이제 1대1 찬스가 오는 데다가 키가 크니까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유리하죠. 키가 크니까 헤딩이라든지 네.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면은 마테라치한테 괴롭힘 나가던 그 상대 선수는 1대1 마크 상황에서 마테라치를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인 태클의 마에스트로. 상대방의 정강이 뼈를 몇 조각으로 부숴버리는 각도의 살인 태클을 심판이 안 보는 각도에서 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요. 한 시즌 레드카드 4번의 기록. 신화 아닙니까? 좋다. 이거 신화 창조야. 그리고 그 마테라치가 은퇴를 한 3명 시켰나 그랬는데 정강이 V자로 꺾어가지고 이상하게 마테라치가 맡고 있을 땐 말이죠. 항상 심판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술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2006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을 때 마테라치는 당연히 지네딘 지단을 찍죠. 누굴 그렇겠죠? 찍습니까? 넌 내 거. 동기어진 파트너로 찍힌 거예요, 지단이. 하지만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의욕이 과했던 거야. 월드컵 우승 결승 무대니까 전반 7분에 페널티 박스로 치고 들어오는 말루다 프랑스 선수를 왜냐하면 자기 수비수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서 지나치게 성실하게 쓰러뜨렸습니다. 근데 이게 월드컵 결승은 심판의 수준이 최고고 네.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또 훨씬 많잖아요. 리그 경기도 많아요. 많은데 집중도가 다르다고 공을 보는 주심에. 그래서 페널티킥을 하필이면 지단이 찹니다. 성공시키죠. 그것도 파넨카 킥으로. 그게 뭐예요? 보통 이거 파넨카란 선수가 해서 유명해진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 상대편과 상대편 골키퍼에게 최고의 굴욕을 주는 승부차기 혹은 페널티킥입니다. 보통은 왼쪽 오른쪽 선택을 해서 차죠. 파넨카 킥은 골키퍼 머리 위로 넘기는 겁니다. 그 중앙으로 차버리는 거. 사실상 골키퍼가 파넨카 킥임을 알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심리전 하는 거죠. 서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거를 간을 보고 있는데 그럼 제가 왼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가 중간으로 쏴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그냥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골키퍼 만약에 왼쪽이다. 그럼 왼쪽으로 이미 가버린 거야. 근데 중간으로 쏴지잖아. 이게 무슨. 결국 이게 러시안 룰렛 같은 깡싸움이에요. 음. 파넨카 킥으로 페널티킥을 넣어버려요. 지단도 여기서 야심이 드러나죠. 자신의 은퇴 경기에서 우승을 조국에 갖다 주면서 파넨카 킥을 자기가 했다는 이 역사적이고 결정적인 경기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하는 야심이 보이죠. 자, 마테라치 잘못했죠. 자기가 페널티킥 줬잖아. 이때부터 지단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단이 지쳐가지고 마테라치를 놓친 사이 전반 19분에 동점골을 바로 마테라치가 만들어내죠. 자, 마테라치는 트래시 토크. 쓰레기 같은 말을 내뱉는다. 그런 말 거죠. 그대로. 이제 트래시 토크를 많이들 합니다. 원래 구기 종목은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트래시 토크에 있어서 패드립과 인종차별의 마스터였어요. 마테라치가. 그야말로 늑엄마 뭐 이런 거 하고 네. 야이 깜둥아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단은 아프리카 알제리 혈통이죠. 게다가 엄마와 누나가 살아 있었어요. 잔치상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밝혀졌어요. 조금 밝혀졌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정확하게 구체적인 야설의 내용은 안 나왔는데 그 마테라치는 그 지단한테 지단의 어머니 그리고 누나와 마테라치 본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쓰리썸 야설을 경기 내내 창작해서 기승전결로 리포트했대요. 전속력으로 뛰면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이거 진짜 장인 아닙니까? 대단하네요. 대표님 이거 대단하죠. 이분 문피아 이런 데서 유료결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한번 지단과 나 그의 엄마와 그리고 뭐 어쩌고 그리고 운명의 연장전. 지단이 참지 못하고 마테라치의 가슴에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유명한 신기한 장면이었죠. 이게 진짜 신기한 일이었다니까. 아니 왜냐면은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 사람이 뭐 화나면 박치기 할 수 있지만 이게 워낙 중요한 경기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월드컵 결승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니까 어떤 열받는 일이 있더라도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그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또 다른 한편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경기장에 나 진짜 이게 실시간으로 보다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이거 뭐야? 라는 거지. 마테라치가 본인이 가진 야설 창작력, 네. 패드립과 인종차별, 드립 창작력을 내가 봤을 때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트래시 토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류의 대인으로 하는 경기에서는 그냥 경기의 일부다 보니까 지단도 이게 선수 생활이 몇 년인데 한두 번 당했겠어? 근데 꽤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치. 젊은 선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에서 얼마나 열받았길래 이렇게까지 했을까가 이게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노장의 연륜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그 정도 자리에서.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우리로 치면 아날람이 잘 돼서 우리도 이제 막 이렇게 개드립을 듣는데 아날람이 잘 돼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뭐 이렇게 홍 작가한테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해도 홍 작가가 평상시에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막 이렇게 이거 불렀다 쳐보자고요.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하면서 불러서 이제 홍대선 작가에게 훈장을 주는 거야. 근데 갑자기 홍대선 작가가 주변에 있는 누구 임종석 실장이 있는 누구한테 박치기를 하는 거지. 왜? 대머리라고 놀려서. 근데 아니 대머리라고 아무리 놀려도 그렇지. 그잖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지 않나요? 저는 그 두 가지죠. 지단은 지단대로 잘못했죠. 못 참은 거고 마테라치는 마테라치대로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공했다. 마테라치 잘못한 건 없지. 그러니까 내 질문에 대답해봐요. 그렇게 했는데 옆에서 예를 들어 임종석 실장이 이 대머리야 이러는데요. 수근수근. 수근수근 막 이랬어. 탁현민 씨가 날 때부터 없었지 막 이런 식으로. 대머리 이랬어. 박치기 할 것 같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훈장을 주는데 그 정도로는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그거 거기서 온갖 음담패설과 마테라치가 했을 것 같은 급에. 마테라치가 했을 것 같은 엄마 아빠 대머리 환타지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마테라치의 힘이고 마테라치가 프랑스어를 당연히 잘할 수 없잖아요. 실제로 그 지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랑스어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서나마 프랑스어를 이렇게 연구했다고 하니 공부까지 했다고 하니. 그러네. 그럼 또 언어도 있네. 근데 그때 우리 2002 월드컵 할 때도 주심들 있잖아요. 네. 주심들이 이제 원체 이런 이제 욕설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각 나라의 주심들이 다 오잖아요. 주심들이 각 나라의 욕을 다 배웠다 그랬거든요. 뭐 영어, 한국어, 뭐 이런 식으로 욕을 다 이제 좀 습득을 해서 그냥 무슨 말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근데 하여간 이 장면은 그러니까 그 감각이 이해가 안 돼요. 하여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따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얼마나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으면 그 머리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박치겠다 그랬잖아. 그게 그렇다니까. 손을 댈 수는 없고. 이게 진짜야 그거. 분명 지단도 그랬을 거야. 이게 싸대기를 날리거나 안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안 된다 하다가 분명히 차오르는 것 때문에 욱한 거지. 그 마음은 안다. 이게 박치기 공룡 사건인데 하필이면 지단의 두상과 헤어스타일이 박치기 공룡하고 흡사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사실은 더 득점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승부차기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사실 이 장면에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뭔가 오히려 나는 이태리 사람과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내부에 문제가 뭐가 있어서 지단이 태업한 건가 일부러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럴 거면 너무 기이하잖아. 너무 기이하지. 이탈리아는 승부차기에서 약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는 승부차기에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시점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거의 확신했다 그래요. 혹시 세네갈의 저주가 그런가? 한 번 더 하셨나?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가 승리합니다. 마테라치가 승부차기에서 자기 순번이 있죠. 여기서 또 성공해. 마테라치 얄밉게. 그렇게 됐는데 그럼 마테라치가 쓰레기고 지단은 피해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기 종목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드 플레이가 있죠. 축구, 핸드볼, 이런 거, 농구. 네트 플레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순번 플레이, 뭐 야구나 크리켓 같은 건데 필드 플레이, 대표적인 게 축구인데 필드 플레이에 트래시 토크가 없는 종목은 거의 없어요. 농구도 축구에 뒤지지 않아요. NBA 역사상 최고의 트래시 토크의 황태자가 누구냐? 그 유명한 마이클 조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수라고 하는. 아니 농구의 황제로도 모자라서 트래시 토크까지. 그 마이클 조던은 거기다 플러스 최고의 수비수였어요. 최고의 공격수로만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최고의 수비수였거든. 그리고 다 가졌네요. 그 수비도 결코 신사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 실력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 마이클 조던이 트래시 토크 황제라는 거 누구나 알아요.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던의 가치가 떨어지냐 하면 아니죠. 이거 경기의 일부로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시 토크를 견디는 것도 실력이고 경기의 일부예요. 이건 오히려 마테라치가 잘한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나 하나 욕먹고. 아니, 원래 그 내가 하던 건데 뭐. 물론 모욕적인 언사는 규제 대상인데 심판한테 걸렸을 때만. 그렇죠. 그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니까. 지단이 참았어야 돼. 그리고 지단이 트래시 토크를 한두 번 들은 거 나도 이해 안 가.
태업 생각은 저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너무 기이해서 그래. 너무 기이해서. 그래서 프랑스 국가대표 동료들은 지단을 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하면 자기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이 98년 멤버들이 여기까지 온 멤버들이 있는데 거의 10년 지기 대표팀 동지들이잖아. 네. 근데 틀어졌어요 이때. 왜냐하면 혼자 화낸 거 풀면 그만이야 팀은. 물론 지단이 퇴장을 안 당했어도 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승부 차이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지단이 퇴장당해서 진 것처럼 사람들 기억에 남고 이미지는. 그리고 지단은 팀에 피해를 준 건 사실이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프랑스 사회는 어떻게? 영화는 다 찍었는데 엔딩 이상해. 그래서 이 웃긴 게 레블레 그 다큐도 그래서 네. 엔딩이 이상했죠. 그 상식적으로라면 지단 욕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욕 먹어야 되는데 이미 지단 우상화는 진행된 상태야. 자, 우상화는 한 번 진행되잖아요.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프랑스 사회는 어떤 이상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자, 지단을 두둔하고 마테라치를 욕하는 걸로 서사의 엔딩을 잡았어요. 이게 집단적인 욕망이죠. 나는 물론 나 이해는 가는데 나도 마테라치 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선하게 그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비되는 이런 양강자적인 구도는 어색해.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상한 사건이라니까. 이게 해석 불가야. 해석 불가. 기괴하다. 해석 불가의 사건이에요. 저 정도 레벨의 저 정도 경험치 선수가 뭐 아무리 트래시 토크가 너무나도 리얼하다고 해도 그 트래시 토크 때문에 박치기를 해서 일생일대 경기의 한순간을 날린다? 이건 마지막 경기였는데 게다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조차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니까. 그건 뭐 전형적인 그거죠. 일본 만화에 나오는 점점점. 그지 점점점이지 뭐.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도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그냥 관성대로 해석해야죠. 지단은 그냥 수고했고 마테라치가 나쁜 놈이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죠. 뭐 그치, 뭐. 이때는 어떻게 뭐 딱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단이 또 이 당시에 말 아꼈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들었고 내가 뭐 했는지. 그 엄마랑 누나가 나오는 야설인데 어떻게 지입으로 해? 그 지단은 또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제 마테라치를 구타한 사건에 대해서 해명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의 말을 인정하는 게 아니겠는가. 나름 정교한 멘트인데 그냥 말이잖아. 그지? 근데 지단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아꼈지만 대충 언급을 했는데 마테라치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축구가 두 사람이 붙어있는데 사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주변 들리잖아요. 슬쩍슬쩍 들리잖아. 요게 조합된 거예요. 하여튼 그 마테라치가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가족 할렘물이었다. 지단이 들어가는 마테라치가 들어가는 그렇죠. 가족 할렘물. 마테라치가 지단의 가족에 들어가는. 그렇죠. 마테라치. 평소에 이상한 사이트에서 뭐 많이 보실 것 같아.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그래 지단의 해명이 맞다 이러고 그냥 박수를 치는 걸로 이 사건을 의식적으로 이 사건을 넘어갔는데 프랑스의 축구인들은 이건 아니다. 인간은 잘하면 박수 받고 잘못을 했으면 비판을 받고 이러는 건데 명백히 국가와 팀에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박수를 받는다. 이건 신만 가능한 거다. 지단이 신이냐? 그러면은 히잡은 왜 장소에서 히잡 차도르 아랍계 여성들 차는 건 금지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시민 간의 연대를 중요시한 나라가 왜 우리 중에 한 명, 이 프랑스 국민 중에 한 명 지단이죠? 왜 신이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야. 돌아왔을 때 신이 돌아왔다고 했잖아. 신 맞잖아. 그때는 축구 실력이었잖아.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대표팀 동료들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제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기적인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팀을 버렸는데 박수를 받아? 그럼 자기가 아는 지금까지 프랑스 축구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펠레 우상화, 지단의 우상화 요거는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그렇게 욕할 땐 언제고. 쟤는 왜? 어쨌든 그러고 나서 지단은 은퇴를 합니다. 네. 예, 이상한 은퇴였어요. 기괴한 은퇴였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신의 선수들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하죠. 그놈의 세대 교체. 이제 해야 돼. 뭐 나스리, 벤제마, 니콜라 아넬카 이런 선수들이 지단과 그 지단의 오랜 동료들에 의해서 드디어 세대 교체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시대가 완전한 종막을 고하게 되고요. 자, 저희 방송은 평산네이처의 하회와 같은 은혜의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나 헤엄 못 치는데. 그 튜브. 하루의 건강을 위해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namyegi.com입니다. 세대 교체를 했더니 어린 놈의 자식인 나스리라는 녀석이 대표팀 버스에 같이 타게 되죠. 근데 그 자리는 항상 티에리 앙리가 앉던 자리거든요. 티에리 앙리가 어이 털리는 거야. 야 일어나. 나스리가 안 일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앉았잖아요 형. 왜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표팀 내에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소위 한따까리가 일어나요. 대표팀 라커룸에서 한따까리 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티에리 앙리가 옳다 나스리가 옳다 우리 같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대 교체를 너무 안 하다가 갑자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애들이 와버리니까 그 어떤 문화가 뭐 개선이면 개선이고 전수면 전수고 대표팀 내에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문화 자체가 없는 거지. 이 팀은 세대 교체가 그냥 뚝 끊긴 거야. 세대 교체를 한 3년만 실패해도 심각하거든요. 세대 교체 실패가 이제 여기쯤 오면은 10년이에요. 10년. 그렇게 유로 2008에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독은 역시 레이몽 도메네크. 그 나스리라는 선수도 아니 뭐 아무리 뭐 대표팀 위에 선배라도 네가 언제적 앙리인데 뭐 이런 건가? 그게 아니라 나스리는 되게 긴장하면서 행복했어요. 정말 이런 위대한 선수들과 내가 함께 뛸 수 있다니 이랬는데 눈치가 없는 건가? 눈치가 없는 거지. 넌치 눈인 거지. 눈치도 없고 아니 자리는 앉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인 거예요. 엑스세대지 엑스세대. 그렇네. 해막네. 자 유로 2008 조별 예선 탈락했어요. 1무 2패 1득점 6실점. 이거는 거의 지구를 떠나라 수준이야. 어쨌든 마지막 경기에서 망하긴 했어도 바로 2년 전에 월드컵에서 준우승 팀이거든요. 그렇죠. 1득점 6실점.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프랑스라고 하는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기복이 심한 팀이고 이래서 인물 의존적이에요. 100년 동안 이랬습니다. 이 팀은. 귀국 기자회견장은 기자들이 아주 그냥 도메네크 감독을 잡아먹으려고 준비된 자리였어요. 자 이제 국민한테 사죄해야 돼요. 도메네크는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오늘 밤 내 사랑 에스텔라 데니스에게 청혼할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내게는 그녀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분 맞나요? 맞아요. 그대로. 점성술사. 대표님 이거 어떻게 점성술사가 아니고 아나운서. 아나운서.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네요. 그 사람. 이 사람. 역시 프랑스 남자 맞네. 프랑스 로맨티스트. 로맨티스트야. 아니 로맨스를 왜 국제대회에서 실패하고 온 바로 그 그러니까 프랑스 로맨티스트. 그렇지. 우승하고 나서 했으면 멋있었을 거 아니야. 무슨 상관이야. 일단 전 국민 앞에서 내가 네 여자가 내 여자다. 그거 하는 거지. 그치. 청혼을 한 거죠. 네. 이 말 자체가 청혼인데 자 청혼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오케이를 하면 거의 그냥 국민 바퀴벌레가 되는 거 아니야? 부창부수.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치. 원래 이전에 오래 만난 사이예요. 네. 원래 동거를 오래 했는데 원래 애를 둘이나 낳았어. 둘이서 함께 키우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요. 지금도 애 키우고 어쩌고 한다고 지금도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텔라 데니스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게 뭐한 짓이야. 그렇지 창피하지.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광화문에 영상에 끼워서 사랑해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지. 촛불 막 켜고 촛불 자꾸 꺼지고 또. 어느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능욕을 감수하면서 결혼을 해. 게다가 이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여기서 오케이 하는 순간 정말 정신 나간 연놈들이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덕분에 법적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 분은 그래도 정신머리가 있었다. 이게 뭐 유부남들이 보면은 현명하게 위기를 탈출했다. 오 대표님 네. 악마적이지만 합리적이다. 아니 유부남들이 주로 그러잖아. 도망가 이러는데 이걸 딱 보고 절묘하게 위기 그러면은 탈출인데? 최고의 수비는 공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몽 도메네크 의외로 멍청한 척하면서 이거 그런 그러니까 건가? 결혼 압박을 이 여자친구에게 받다가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포석을 딱 넣고 더 이상은 이제 이 말이 안 나오고 그런 건가요? 고수인 수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다면 리스펙이다. 어. 하지만 프랑스 국민들도 리스펙할 수는 없죠. 아니 왜냐면 내 논리가 좀 더 맞는 게 내 논리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이 논리 이전에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사죄해야 될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청원하는 거 이건 비논리적이잖아. 평소에도 점성술을 신봉했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논리를 찾은 거잖아. 어떤 그렇지 정갈자리 끼는 안 된다 이런 그런 논리가 로직을 있는 거죠. 찾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와 그런 건 구분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랬다. 그건 역시 설계다. 나의 설계 그 추론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아닐까. 설계였다. 근데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 추론하세요. 그런 거 할 말이 같아. 없다 나는. 나는 동국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자꾸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너 감독도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막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이제 딱 망했을 때 딱 이렇게 딱 해서 자폭을 함으로써 모두가 대꿀멍을 만드는 내가 이 스킬. 평소에 그녀를 아는데 안 그럴 것이다. 알고. 그치. 대단한 국민들은 사람이네. 어이가 털릴지라도 그치. 자기의 삶의 됐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런 건가? 프랑스 전국이 반 레이몽 도메네크가 됐습니다. 감독 측 해고 촉구 시위가 일어났을 정도예요. 축구 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입니까? 근데 지난번 홍명보 감독님 때 가능할 법 하던데 사람들의 그 들불과 같은 그 분위기가. 근데 인터넷 분위기와 진짜 행동에 옮기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왜 작게 보면 하나에서도 있었잖아요. 하나 팬들. 맞아. 뭐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이 프랑스는 이제 이때 이 발언 때문에 들썩거렸어요. 그러자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감독이란 새끼가. 미쳤나, 이게. 아, 그러면 역시 프랑스도 그 정도까지 로맨틱하진 않다. 그렇구나. 그러면 잘려야 되잖아요. 안 잘렸어요. 그래요? 네. 명줄이 길데?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엘리트에 집착하는 나라예요. 프랑스 축협이 네 새끼거든. 도메네크는 네 새끼야. 그리고 사실 프랑스 축협에서 미래의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지도자 수업을 받을 때는 도메니크 감독 천재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지휘봉을 잡으면 그러고 나서 망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또 누구랑 자꾸 겹친단 말이지. 누구. 그러고 보니 홍명보 감독님과 홍대선 작가님은 동양입니까? 저는 그쪽이랑은 전혀 뭐 발음만 같은 거예요. 예. 그 FFF는 영어로는 프랑스 풋볼 페더레이션이죠. 그냥 프랑스어로는 발음이 너무 어려워.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파다숑 풋볼르 프랑세 뭐 이래야 되는데 자 내가 키운 내 새끼 한 번 더 지키겠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뭐. 망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축협을 싫어하게 되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난 진짜 이건 우리 이해가 안 그렇게 가는 인재가 걸. 없어? 그러다가 이제 지단 떠난 자리에 티에리 앙리만 남아서 네. 내가 어떻게든 내 버스 자리에 뺏고 일어나지도 않는 나스리 이 어린 것들 게다가 감독은 레이몽 도메네크 아직도 점성술 하고 있지 어떻게든 내가 끌고 가겠다가 된 거예요. 티에리 앙리가 이 사람 또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향해 가겠다. 지단이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 게다가 남아공이 하필이면 넬슨 만델라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 아파르테이트를 극복한 흑백 통합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레블레는 또 넬슨 만델라가 총애하는 축구팀이야. 우리 악수도 했는데. 그럼 또 이제 슬슬 정치적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제 또 한 번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조간우의 늪이다. 유럽 지역 예선에서부터 프랑스가 엄청나게 헤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합이 아일랜드였어요. 아일랜드는 약체죠. 아일랜드와 싸우면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일랜드에 프랑스가 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떻게든 골을 넣어서 이겨야겠다는 마음에. 이 대표팀을 남아공으로 데려가겠다고 이 역전도장 티에리 앙리가 핸드볼 슛으로 손으로 공을 잡고 넣어버려요 그냥. 쳤죠. 심판이 안 보는 데서. 맞아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찍혀있죠. 네. 그리고 아일랜드를 꺾고 월드컵 티켓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거 비난을 엄청 받는데 사실 이게 그 마라도나의 또 신의 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라도나에 비해서 앙리는 좀 대차게 까이더라고. 여기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자, 마라도나는 축구에 있어서 월드컵 보면 헐리우드 액션, 더티 플레이, 반칙골 이런 거 굉장히 많죠. 왜냐 심판에 들키지만 않으면 오케이요. 이 사람들 하나같이 뻔뻔해. 뭐가 이렇게 잘났어 헐리우드 액션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인성 쓰레기냐? 아니에요. 여기 축구의 본질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반칙을 저지른 선수 개인은 하등 좋을 바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욕먹고 인간 쓰레기 되고 게다가 소속팀에 프로팀에 복귀해서 대회 끝나고 나면 욕먹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날두형 호날두 같은 경우는 월드컵 때 영국에 대해서 네. 액션 한번 했다가 근데 프로팀 자기 팀은 아직 지금 맨유야. 가서 뭐 살해 위협받고 본인한테는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이유는 오직 팀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이건 헌신이에요.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요. 그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리고 당시에 이제 세계 축구 팬들은 마라도나의 입장을 이해했기 때문에 욕을 덜 먹은 거예요. 마라도나가. 물론 영국인들은 욕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티에리 앙리의 입장이 마라도나의 입장과 다르지 않아요. 티에리 앙리는 자기 공에 손을 대는 순간 카메라에 다 찍히고 자기 인간 쓰레기 될 거 알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아니 티에리 앙리 이미 재벌입니다. 이때 그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 선수들 이끌고 남아공에 보내놓겠다. 대표팀을 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사회가 앙리를 욕했습니다. 비겁하게. 이게 뭐냐면 프랑스적인 가치를 해쳤다고 티에리 앙리를 욕한 거예요. 뭐 프랑스 가치가 자유평등 박인데 손으로 친 게 뭐가 있나? 자유롭게 손으로. 아, 손은 발과 평등하고 평등하고. 손을 쓸 자유. 그걸 그렇게 손을 쓴 사람을 좀 용서해 좀 해주고 좀 그런 시민 간의 연대. 그럼요. 프랑스의 문화적인 어떤 그 프랑스의 품위를 품위가 해쳐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에게 네 놈이 보여줬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홍 작가님 말대로 헌신을 했는데 기껏 헌신했더니 욕만 먹었다. 그러면 프랑스 월드컵 진출도 포기해야지 그러면. 피파가 프랑스 단체인데 그렇지. 아일랜드는 반발했죠. 아일랜드는 당연히. 엄청나게 반발했는데 또 갑자기 조용해져요. 아일랜드가 반발하다가 조용해진 직후에 아일랜드 축협이 갑자기 예산이 많아지거든요. 이때 이제 피파가 아일랜드 축구협회에 뒷돈을 줬다는 얘기가 무성하게 오갔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으로는 증거는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때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은 적어도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은 선수를 감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이게 감독의 의무야. 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고작 축구일 뿐이잖아요. 이게 그 무슨 말을 말이지? 그 말을 네가 하면 안 되지. 근데 감독이 그깟 어떻게 그런 말을 공격이라는 해요? 말을 축구 감독이 어떻게 하나? 국가대표팀. 그걸 밥 그리고 먹고 살면서. 고작 축구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빠지겠다는 얘기죠. 논쟁에서. 이게 뭡니까? 자,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이천수가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수비수 말디니가 누워있을 때 뒤통수를 사커킥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히딩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매너에서 어긋났다 어쩌고. 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렇지만 감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팀을 위한 행동으로 소급되는 겁니다. 티에리 앙리가 십자가를 졌는데 물론 욕 먹어야지. 아일랜드 사람들한테 욕 먹어 싸지. 그리고 욕 먹어야죠. 전 세계 축구인들한테.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욕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몰래 그 짓을 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는 앙리를 욕하면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 프랑스 사람은 원래 안 저러는데? 근데 앙리 흑인이잖아. 아, 뒷골목 출신이라 본 데가 없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갑자기 네. 원숭이 세레모니한 기성용을 욕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지 왜? 우리도 그럼 감싸야 되는 거였나? 대표님. 감싸야 되는 거 아니야? 원숭이 세레모니는 시합의 진행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나온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잖아. 그렇지만 감싸줘야지. 그러니까 감싸줘야지. 이 사람도 기분이 안 좋은데. 다시금 좀 깨닫게 되네요. 저희가 틈만 나면 기성용한테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한마디씩 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난 솔직히 자 기성용은 이 반칙을 하진 않았어요. 앙리는 반칙했어요. 근데 누가 더 품이 있습니까?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야. 반칙 안 한 사람이 품이.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 이제 네. 기성용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네. 기성용을 품어주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우리가. 그렇군요. 어차피 뭐 내가 축구 보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우아한 프랑스 사회가 네. 앙리를 헌시착처럼 버릴 때 그러면 그 양손에 왜 떠주고 앙리를 버릴 거면 월드컵 진출 티켓도 버려야지. 그렇지. 그럴 거면 아일랜드에 월드컵 티켓 줘야지. 사과하고 가져가세요. 근데 해야죠. 남아공은 또 가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앙리가 여기서 이런 방구 안 하고 근엄하게 그냥 버텼습니다. 앙리가 얼마나 이때, 속이 타들어갔을까. 이때 그 대표팀 선수들이 앙리를 리스펙하는 이유가 말실수 하나 없이 앙리가 이 시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리스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가 되면 자, 이 해가 지금 2009년, 2010년 이때죠. 네. 이때는 대통령이 사르코지입니다. 사르코지 정부 하에서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이 돼요. 이름이 뭘 것 같습니까? 황당합니다. 국가정체성부. 창조과학 이런 거랑 비슷한가? 더 심한 거죠. 이거 완전 이렇게 극우주의적인 이름을 가진 일개 부처가 버젓이 신설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뭐 정체성부가 뭐예요? 문화부인가? 국가 정체성을 챙기고 유지하는 부처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그러니까 거야? 뭐 하는데요? 프랑스적인 거를 유지하는 부처인 거죠. 난교? 진정한 프랑스 사회란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국기 판매? 이걸 뭐라 하면 국가 기강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참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니들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체성은 알겠고 그래서 뭐 할 건데라고 하면 뭘 하는 또 건데. 부러지게 말 못할 것 같은데. 국기를 뭐 판다든가 시아스를 판다든가 뭐 물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릅니다. 이런 부처가 이때 생겨났다는 것만 알아요. 저는 일을 굉장히 잘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이 이름 자체가 이게 국가 정체성부라는 부처가 생겨나는 나라? 신설되는 나라? 지금 이 나라와 1998년의 분위기를 비교해 보세요.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프랑스 사회가 어디까지 왔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때가 2009년, 2010년 이때요. 그리고 지금은 2017년입니다. 네. 이거 계속 있나요? 뭐가? 국가정체성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좀 알아보겠고요. 자, 어쨌든 앙리는 뭐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여러분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프랑스 축구와 정치 얘기는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음 시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얘기입니다.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표님? 지단은 왜 잘못해도 박수 받고 앙리는 반칙이라면 똑같이 반칙이잖아요. 앙리는 똑같은 반칙이고 적어도 앙리의 반칙은 팀을 위한 반칙인데 앙리는 왜 욕먹은 건가? 이거 공평하지 않잖아요. 한 사람은 신이고 누군 인간이야? 이럴 때 또 난 나의 얄팍한 마음으로는 네. 앙리가 흑인이라서 그렇지 뭐. 그런가? 근데 나도 솔직히 대표님 나도 그 의심했어. 앙리가 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할지언정 그 피부가 백인 인종의 하얗다면 코카서스 인종이었다면 그렇게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좀 얄팍하면서 비겁한 생각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난 이 감독이 좀 웃기고 솔직히 좀 듣다 보면 좀 약간 열받는달까? 나 이런 류의 인물형을 굉장히 싫어하거든. 이게 뭔가 뒷배가 든든해서 내 맘대로 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 하나는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들 있잖아. 네.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사람.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 덜 얄미우게 이런 사람. 이게 얌체 같은 살살. 사람. 이런 얌체 같은 캐릭터들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고. 고작 축구일 뿐이잖아요. 걸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지휘자라고 해야 될까? 그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리더의 쉽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이런 모양새들이 굉장히 열받거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맞아 헌신 맞지. 사실 그리고 헌신이고 둘째치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거기다가 대입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우리 팀으로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럼 그건 팀이 가져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명예 모두가. 네. 근데 그걸 사람 하나를 찍어내기를 한다라는 거. 제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 팀에서 영광의 레블레에서 앙리라고 하는 개인을 프랑스가 찍어낼 때 그걸 막는 역할이 감독의 역할이에요. 비는 같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거 뭡니까, 꼬리자르기가 굉장히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옛날에 뭐였냐면 어디서 봤냐면 이제 모 야구 게시판에서 네. 어떤 선수가 뭐 하다가 이제 뭐 술 먹고 뭐 좀 실수를 했나 봐. 실수해가지고 했더니 바로 밑에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거 진정한 모모인이 아니어서 우리 팀인이 아니라서. 우리 팀인이 아니어서 뭐 롯데면 롯데인 뭐 하나면 하나인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는 진정한 모모인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식으로 관리 안 한다 이거야. 무슨 스타트rek에 나오는 행성인이야? 어. 진정한 하나인.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거를 이렇게 바운더리를 치고 깎아내려 그러는 거지. 아닌 애들은 그걸 쳐내는 거죠. 쳐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뭐냐면 이거 여기서 이쯤 되면 이제 박애고 뭐고 없는 거잖아. 여기 박애가 어디 있어요? 연대도 뭐도 없는 거잖아요. 평등하지도 않아 심지어. 근데 웃긴 건 또 이런 생각이 든다. 방금 내가 그 말 해놓고도 네. 자 박애도 없고 연대도 없잖아데 근데 룰이라는 걸 지키지 않은 선수를 감싸 안으면서까지 그런 욕을 먹으면서 감싸 안는 거 이것은 아까 좌파적 가치일까 우파적 가치일까 또 소용돌이가 쳐. 또 이제 머릿속에 소용돌이 치는 거야. 그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그치. 왜냐면 사실 이거는 이념적인 문제는 아닌 거거든요. 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얘기인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왜 자꾸 계속하냐면은 여기에서 지금 프랑스 축구와 프랑스 정치가 항상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럼 이게 좌파적인 가치인가 우파적인 가치인가 하면서 이게 약간 정치적 이념으로 잠깐 갔다가 그러다 다시 또 우리의 얘기로 돌아왔다가 다시 아니 그냥 그래봤자 스포츠인데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찮은 스포츠인 것처럼 취급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뭘까? 나도 그런 생각해. 그렇지 룰을 안 지킨 선수 그거는 그렇지. 근데 생각해봐. 또 룰이라는 걸 칼같이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우파적인 가치 같잖아요. 다른 의미로 또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런데 반칙을 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도 우파적이야. 그치. 승리지상주의도 우파적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되게 아방하고 자유주의적인 것만 같아. 에라 이런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아나키즘까지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정치 꼭대기에 있는 그 문제 많은 대통령 사르코지부터 축구, 그다음에 축구를 바라보는 유권자, 축구 팬들까지 한데 뒤섞여서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했을 때는 축구 얘기 정치 얘기 따로따로 했어. 네. 지금 완전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그 진보가 되게 명확했잖아. 진보. 네. 그렇다. 처음에는. 진보, 다인종, 다문화 되게 명확했잖아. 이것이 우리가 진보고 그 옆에서 여기서 짜잘대는 이런 우파적인 애들 짜증나 이랬는데 우리도 다 왜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이게 그렇게 보면 우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근데 장담하는데 방금 우리 같은 식으로 난맥상으로 싸우는 거가 게시판에서 프랑스 게시판에서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파적인 것이고요. 뭐 하면서 자기들끼리 좀 싸웠을 거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럼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룰을 지키자는 게 그게 어디가 우파고 여기 어디 우파 있고 좌파 자기들끼리 싸웠을 거야. 이념적인 가치를 스포츠의 가치에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포츠끼리는 그 안에 룰이 움직이고 그 가치는 이념이랑 따로 떨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규칙은 규칙일 뿐인데 규칙을 룰이라든가 가치에다가 대입시킨 다음에 이념에다 놓고 그다음에 그걸 지켰냐 안 지켰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선수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또 이념적으로 또 다시 놓으니까 반칙은 그냥 반칙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좌우죠. 다음 회가 되게 되면 이제 근대인이냐 원시인이냐 그러니까 그 정말 말 못할 스캔들이 프랑스 대표팀 내에서 줄줄이 터지고요. 굉장히 추악한 스캔들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파리는 현재 2달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테러가 일어나는 도시가 됐어요. 지금 프랑스 전체가 여행 자제 지역인가? 그렇고요. 파리 고기랑 니스 있는 그쪽 이제 두 군데는 좀 더 한 단계 위에 황색 유의 지역인가 그래요. 무슨 중동 같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샤를리 앱도 사건이 있고요. 근데 다음 시간 되면 웃긴 게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그냥 깡패 혹은 뭐 반칙 요 정도 수준이면 다음 시간 양아치들이 나와. 맞아. 진짜 근본 없는 것들이 나와. 맞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룰을 아예 지키지 않는. 이거는 그러니까 스포츠의 룰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배은망덕한 짓을 그쵸. 하는. 아니 뭐 그냥 좌우가 없어. 양아치 천국이죠. 그렇게 지금까지 2017년까지 왔는데 이제는 프랑스 축구 대표팀과 프랑스 정치가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결합돼 버린 지가 오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인지 이제 선이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선이 없어. 네. 그 상태에서 프랑스는 좌우도 모호해져서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아예 좌우 선택지가 없는 순백의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마크롱이 77년생이에요. 네. 왜 당선됐는지 아세요? 경력이 없어서 당선된 거예요. 뭣도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좌구 우구 모르고 다 피곤한 거야. 그냥 빈 도화지를 뽑은 거죠. 빈 도화지를 뽑은 거예요. 그게 나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문제들에 첨예하게 들어가서 논의하고 담론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지고 갈까를 고민하는 단계에도 프랑스인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그것도 피곤해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편이 르팽이었잖아요. 응? 반대편이 또 르팽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르펜은 못 뽑아주겠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긴 건 아닌 있는 거지. 거죠. 르펜은 심지어 최근에 홀로코스트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지금의 프랑스까지를 보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저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디판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요. 만약에 이걸 제3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당신이 만약에 정치가 입장에서 잠깐 보잖아요.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축구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입장이 있는 사람보다는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걸 바래서 마크롱을 뽑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축구가 프랑스의 이 축구가 문화사적이게 마치 그 어떤 정치인들의 그 이벤트 혹은 토건 중심으로 이렇게 목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요. 모든 어떤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자꾸 뭔가 치적만 쌓고 그냥 그 앞가림만 계속하고 그래서 그냥 문제는 계속 봉합하고 사실 뭐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들이 집이 없나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아파트 더 짓자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런 식이라는 거지. 보다 보니까 사실 그 프랑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모르겠고 이건 우리 아마 향후 당면한 우리 전 세계인의 과제인 것 같은데 그나마 우리가 좀 한 발 물러 떨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금 미국이나 1세계에서는 지금 이게 거의 지금 가장 화두잖아요. 가장 화두죠. 그
후진국 그리고 종교가 다른 이슬람 그리고 아랍이죠. 대체로 이 사람들이 그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고 경제적 격차가 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자꾸 구미 서구 사회로 흘러든단 말이에요. 이민자의 형태로. 네. 이 문제를 가장 선진적으로 첨예화된 선진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첨예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 TOP로서 하나의 생생한 예로서 그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나라가 지금 프랑스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다른 나라보다 지금 가장 먼저 심화된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나라도 지금 프랑스가 돼 있어요. 근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뭐 68 운동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먼저 내놓는 것은 지난 수백 년간 굉장히 잘해온 나라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이 채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프랑스 사회가 자초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뭐 프랑스 사회가 자초된다고 하면 프랑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네. 이 문제는 당면하고 있는 그 세계 경제대국 상위 막 한 2, 3, 40개국에게 차례대로 올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프랑스가 일바따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참으로 이렇게 가장 첨예하게 보이는 곳이 프랑스일 뿐이고. 그럼요. 네. 우리도 뭐 조선족 있고 세터민 있고 그다음에 그 코시안이라고 하죠. 다문화 가정 있고 그 상태에서 양극화는 멀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한테는 뭐 그 레블레 정도의 위상을 가진 축구 대표팀은 없죠. 축구 대표팀 뭐 저 응원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녹음이 끝나고 스튜디오에서 나가게 되면 저는 일단 대한민국과 이란의 경기 결과를 스코어를 확인해야죠. 스코어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원래 이번 주에 끝내려고 했는데 프랑스 정치 이야기, 축구 이야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건이 대충 너무 많아서 저희가 대충 하긴 싫어서 네. 한 주를 더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 얘기를 이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얘기를 잠깐 하게 될지는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의문의 그녀 시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축구평론가 홍대선입니다.